날이 많이 춥습니다. 어떻게 어싱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뭐 아직 제가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잘 올리질 못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알려드릴 부분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잠깐 아침에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합니다.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암과 투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질병으로 이렇게 투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어싱이 좋다는 것들을 어디서 들으시고 또 아니면 책을 보시든지 영상을 보시고 이제 어싱에 대해서 문의를 요즘 들어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싱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서 뭐 거창할 건 없고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국내에서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책을 토대로 해서 어싱어를 알게 됐고 이런 책 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년간 뭐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과학적인 증거나 뭐 이런 어떤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어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책을 최초로 쓰신 분이죠. 클린턴 후보가요. 그래서 기준점은 어싱 이 책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맨발을 땅에 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발이 뭐 예를 들어서 내 발이 전에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게 땅이 이렇게 떠 있으면 어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땅이 여기 떠 있으면요. 이렇게 떠 있으면 어싱이 되지 않아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음의 전자, 지 표면에 많은 음의 전자들이 내 몸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피부로도 이게 접촉이 되겠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표면에 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표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닿을 때 이 전자들이 더 잘 올라오고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밟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춥다고 해서 여기다 두꺼운 양말을 이렇게 신으면 이게 뭐 이게 잘 못 그렸지만 양말이라고 보면 이게요. 춥다고 두꺼운 양말 신으면 이게 이 양말이 저항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저항.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기 전도성의 저항을 보는 건데 전기가 어느 정도 잘 통하는 물질이냐 아니냐 이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항입니다. 영옴일수록 구리가 영옴이죠. 영옴일수록 전기가 부딪히지 않고 전자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나다닐 수 있다. 여기서 뭐 13옴이나 20옴이나 100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의 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약해진다. 예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에 밖에 나가서 어싱을 할 때는 맨발로 걷는 게 좋다. 춥다고 해서 이 양말을 두껍게 신으면 이 양말이 저항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저항 역할. 그렇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여름에 맨발로 하면 되고 가을에 우리가 춥다고 이 양말이 얇으면 이렇게 얇은 걸 신었다고 보면요. 그러면 이 양말이 우리가 걷다 보면 땀이 흐르니까 촉촉히 젖게 되고 젖게 됨으로써 전도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양말을 신고 해도 이제 어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껍게 신으면 이게 저항치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싱 매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결국에 땅하고 구리봉을 받고 누가 연결
그러니까 전선도 그렇고 이게 영음이어야 되고 구리도 영음이죠. 쭉 하면서 매트도 영음이 되게끔 저항이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면 저항을 봐라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제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제 뭐 투병 중에 계신데 이제 가끔씩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너무 춥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어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뭐 이렇게 깔아지는 데다가 감기도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감기도 많이 오고 오래 가고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어싱하기가 힘들다, 춥다. 그러니까 어싱을 안 하니까 몸에 더 기운이 없고 더 힘든 거죠. 이제 자꾸 이 뭐 늪에서 그러니까 체력이 저하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추워도 밖에 나가서 해야지 이런 강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도 이제 간혹 이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건강상 안 좋은 분도 계시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개발한 이런 어싱 발찌를 이용해서 야외에 나가서 요즘은 어싱 신발도 있죠. 근데 물론 어싱 신발의 전도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만든 기준으로 해서 이 어싱 발찌는 전도성이 어느 정도인지 야외에서 어느 정도 전이가 떨어지는지 이렇게 체크한 영상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걸 촬영을 해서 올렸죠.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필요해 가지고 이제 많이들 찾으셔서 요거를 생산을 했고 지금 한 2,800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셔도 돼요. 뭐 휴대가 간단하고 또 반영구적으로 뭐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구겨도 되고 물에 닿아도 되고 이제 거의 뭐 평생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구매하셔서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추워서 못하고 좀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집에 이렇게 밖에서 이제 접지선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봐요. 이게 접지선이요.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의자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밖에 나가서 춥고 이러니까 못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싱 매트도 물론 저녁에 사용하지만 우리가 족욕이라는 걸 하잖아요. 족욕이 좋은 거는 알고 계시죠? 물을 뜨뜻하게 해가지고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에 앉으셔서 이런 족욕기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싱에서 이왕이면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족욕기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소나 뭐 이런 데 가면 스텐으로 된 요런 그릇이 있어요. 그릇, 큰 그릇 있죠. 뭐 세수대야도 괜찮습니다. 스텐으로 된 거요. 스텐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스텐은 구리보다 물론 전도성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전도성이요.
구리보다 약간은 떨어지지만 얘도 거의 영음에 가까워요. 구리도 영음이지만 0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스텐도 굉장히 그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이 스텐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접지선을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피복을 벗겨서요. 선을 하나 따도 되겠죠.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물을 담그는데 뜨뜻한 물, 조격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여기다 발을 대고서 조격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소금물을 하는 거예요. 소금물. 자, 소금물은 제가 이제 여름철에도 바닷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직접 멀티테스트기 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변보다도 바닷물의 전도성이 더 훨씬 좋다. 바닷물이 전해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금물을 진하게 풀어서요. 여기를 임시 바닷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음해전자가 이렇게 오죠. 접지선 타고서. 이게 스텐이 전도성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도가 되죠. 그러면 소금물에서도 이 전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요. 여기다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우리 발을. 이렇게. 발을 담그고서 조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물을 뜨뜻하게 하면 이왕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좋겠죠. 그러면 커피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포트를 옆에다 놓고 그리고 소금도 이렇게 한 바가지 이렇게 놓고서요. 물을 끓이면서 물이 조금 식었다 싶으면 잠깐 끓여서 여기다 부어요. 추가하고 소금도 좀 더 풀고. 이게 진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진할수록 저항치값이 떨어져요. 진할수록요. 이게 옅으면 전기가 통하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약해요. 전도성이 조금 약하고 진할수록 전도성이 올라갑니다. 전도성이요. 그래서 진하게 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있는 선 가지고 여기다 발 담그면 간이 바닷물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물이 뜨뜻하니까 혈액순환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싱도 되고 혈액순환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1시간 이상 하십시오. 그 이하로 하면은 효과가 좀 적어요. 몸에서 반응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 의자에 놓고 편하게 앉아서 뭐 음악을 들으시거나 책을 보시면서 아니면 뭐 TV 시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할 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따뜻한 곳에서. 그래서 이러한 팁을 드리려고 아침에 잠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매일 하루 걸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투병 중에 계시다면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전부터 콘센트를 이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콘센트를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미세전류 문제가 있다. 그 미세전류가 그 일본의 호리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쌓일 수 있다. 우리 혈액이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혈관 벽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나 이런 성분들이 부딪히면서 대전되면서,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발생이 되면서 우리 지방이나 뇌 속에 쌓일 수 있고, 이게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우리 세포나 이런 것들을 직격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암이 될 수도 있고,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전기를 뺐을 때 불치병이라고 하는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굉장히 심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뭐 이 책에 나와 있죠.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몸에 있는 전기는 당연히 금세 빠져나가고 전자들도 몸에 들어오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낮에 뭐 아침에 이렇게 잠깐씩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콘센트를 이용하지 마세요. 콘센트는 되게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돼지코의 위아래에 있는 요 노란 거 있잖아요. 이 노란색. 이거 신주로 되어 있거나 요즘은 보통 철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요 노란 게 접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접지봉으로 땅에 이렇게 묻혀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이렇게 물려져 있지만 다 내려간다, 보통 업체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멀티테스트기로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면요, 멀티테스트기 빨간 거 검정 거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는 땅으로 이렇게 내려 꽂고, 얘 하나를 여기를 딱 찍어 보면 보통 0.2V에서 심한 곳은 10V까지도 측정이 된다. 이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항상 여기에 측정이 돼 있고, 우리가 특정 가전제품이 수명이 다 되거나 오래돼서 이 과전압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수치들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새로운 가전제품을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했을 때, 여기다가 물어서 우리가 이 어싱 매트를 쓰고 있으면, 어싱 매트도 이 전도성이 있는 매트, 전기가 통하는 매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누우면 예를 들어서 5V가 그대로 내 몸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물론 어싱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뭐 이렇게 파는 게 가장 콘센트에 꽂으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 의사를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를 이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완벽하게 땅과 같이 0V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심하면 10V, 5V, 3V 막 이렇게 돼요. 접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0.2V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여기다가 꽂고서 우리가 족욕을 한다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거나 이 안에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다 이용해 가지고 이 선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사진하고 동영상을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 주위에 하신 거를 제가 좀 사진 찍어서 이제 영상 찍어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뒤에다가 이렇게 그걸 영상을 보일게요. 이 소금물에 이렇게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도성이니까 여기다가 외부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끌어서 하면 여기 1V나 2V가 다시 와요. 이쪽에 여기가 전기가 다 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꼭지는 괜찮냐? 수도꼭지는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대체적으로요. 우리가 보는 거는 수도꼭지 PVC, 속에는 PVC지만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라 이게 전도성이 없는 거지만, 물속에서의 이 전자들이 땅 배관서부터 타고서 이제 올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벽면을 보는 거예요. 수도꼭지 매설할 때 꼭지가 있으면 이 벽면을 보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스탠이 닿잖아요. 이 벽에, 얼마 전에 제가 영상도 올렸죠. 벽에도 접지가 된다고요. 오피스텔 올라가서 그 공사 중인 거를 가서 찍은 적이 있습니다. 벽만 대도 돼요. 뭐 심지어는 벽에다가 못을 바꿔서 해도 됩니다. 못을 바꾸요. 대신에
벽에도 누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누전.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거기다가 하시면 안 되고 멀티테스트기로 체크기로 찍어봐서 이 전압 측정을 해보시고 아 여기는 안전하게 0이다 이렇게 하면 못을 박아서 하셔도 되고 수도꼭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트를 구매하시면 제가 그걸 가서 직접 가서 다 측정하고 안전한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콘센트 이용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직접 공사가 돼 있는 분이라면 접지선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딴 데에서 그걸 매트에 낮에 이렇게 매트에 물어놨잖아요. 그걸 이렇게 레버제에서 래퍼에 물어놨는 거를 그 선 하나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쪽에 담그셔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전기를 쓰는 게 아니니까. 담그셔도 되고 요게 스텐에다가 청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셔도 됩니다. 그 밤에는 매트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아무튼 외부에서 다운선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운선을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이 바닷물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의자를 놓고 편안하게 추우니까 이런 식으로 워싱을 하시면 1시간 이상씩 하시면 그리고 물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워싱을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그리고 간혹 너무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도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이 됐던 겨울이 됐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요 말씀을 드리려고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요거 촬영을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어싱을 거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이걸 계속하면 건강을 유지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간을 좀 최대한 많이 늘리셔서 꼭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